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불과 4, 5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서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었던 게 바로 봄철 이사철이었는데요. 이 봄 이사철의 길목에 들어서는 3월이 되어서도 아직도 부동산 시장은 쉽사리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접을 필요는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오늘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그런 힌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되고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02-545-7988번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요일마다 만나는 분이죠. S&K 자산관리 김준길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이 3월 들어서도 좀처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뭐 흥망의 기로에 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던데 네.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부동산 이슈 가운데 좀 이 챙겨봐야 될 것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말들이 많죠. 네. 지금 뭐 이제 각계 계층에서는 특히 시장에 대한 이 엇갈린,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진 위축된 이 상황에 대해서 엇갈린 주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융업계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계에서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너무 밀어내기식 분양을 한 거다라고 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고 네. 또 국토부와 또 건설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 대출 심사 강화할 부분이 아닌 네. 집단 대출까지도 강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너네들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위축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통계치를 한번 보게 되면 전국 주택가격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작년도 12월 달부터 올 2월 달까지 101.7%가 3개월 이상 지금 3개월 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안정화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오. 근데 이 수치만 놓고 네.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가서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게 되면은 그 심리 네. 자체가 좀 많이 위축이 돼서 약보합세로 돌아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장을 좀 타개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에 대한 그 방책들을 좀 한번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대 변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대출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앞으로 한 달여가 안 남았네요. 지금 총선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 선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한다라면 작년이죠. 지난 12월에 주택담보대출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는 올 2월 달부터 지금 적용이 되면서 2월 전후로 해서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된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5월 달에는 지방까지도 이 부분이 또 이제 적용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최근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시장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이 된다라면은 부동산 가이드 그 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좀 완화할 방안도 좀 마련할 수 있다. 그래요? 뭐 그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미국 금리 정책 금리가 작년 12월 달에 인상이 됐죠. 네. 자, 인상이 되고 난 이후에 여론적인 부분은 우리 한국도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따라서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네. 평범하게 좀 나왔었죠. 네. 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 3월 달에 FOMC 회의를 거쳐서 나왔던 내용은 3월 달에는 또 0.25% 정책 금리가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됐죠. 네. 고정이 되면서 이 3월 달 전후로 해서 나오는 또 한국에서에 대한 얘기는 한국의 경쟁 성장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또 금리를 그대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금리를 또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근데 금리에 대한 부분은 세미나 때나 1대1 상담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5% 금리 자체에서 더 내리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선거입니다. 자, 항상 우리나라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부동산 자체가 큰 불이 붙었었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 지금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타할 그런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지 네. 않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너무 조용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과거와 다른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 또 한 예를 들자면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는 부분을 뭐 2월, 3월 달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4월 달 중순 이후로 미루는 그런 형태까지도 그렇죠.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4월 총선이 선거가 있는 그 시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는 지금과 같은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4월 중순 이후에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거 공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출 심사에 관한 부분이 좀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 이후 시장이 실질적으로 2016년도가 흘러가는 시장 그리고 17년도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방향성이 나올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4월 총선 이후 시점을 한번 본다면 상황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본다라면 네. 뭐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2월달 대출 심사 강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이 돼서 시장에 좀 반영이 많이 돼서 일반인들까지도 이제 체감하는 그런 정도가 됐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올 하반기 시점쯤이 된다라면 아마도 작년도 상반기 시점쯤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 뭐냐면요.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도 주거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네. 수요층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거래량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작년도와 같은 형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수요가 일정 부분 몰리는 지역에서는 강보합세 정도로 약간의 상승은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 가격 상승 자체는 작년도에 비해서 좀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좀 예측이고요. 네. 그리고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담보대출 심사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올 상반기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지방 도시에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많았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이 네. 움츠러들었던 지역보다 현상보다 좀 더 크게 움츠러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뭔가 빠져나오는 시기를 투자자라면 그 시기를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차 시장 얘기를 좀 한번 해본다라면 네. 전세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므로 인해서 전세난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깡통 전세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거나 반전세를 자발적으로 진입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A부터 Z까지 저희가 한 5분에 걸쳐서 총정리를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김준길 이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했거든요. 1:1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김준길 이사의 1:1 부동산 무료 상담입니다. 주제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이고요. 3월 25일 금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2077-6356번으로 연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못다 가져가는 이야기들, 이 1:1 무료 상담을 참여하시면은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이매역에 네. 저 성경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전망이 좋은지 그것 좀 알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게 전농동 애매한 아름숲 아파트인데 네. 34평짜리인데 이걸 팔고 그리 가면 대치가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선택이 괜찮은지 저희가 김준길 이사 지금 바로 그쪽 전망이 어쩐지. 예, 알겠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러면 전농 레미안에는 거주 중이신 건가요, 그러면? 예. 거주를 하시는데 거주지를 지금 옮기실 생각이세요? 자, 그런데 옮기면 어떻고 거기가 살면 어떻고, 그렇게 그쪽이 전망이 좋으면 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러죠. 네.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임해동에 있는 성경 아파트로 옮기십시오, 그냥. 그냥 옮기라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지도를 통해서 일단은 레미안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자, 네. 전농 레미안 아파트 아름숲이 지금 여기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역하고의 거리는 좀 있어요, 이 아파트가. 그렇죠?
자, 네. 보시게 되면 뭐 청량리역을 이용한다거나 답심리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네. 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실질적으로 뭐 답심리 18구역이나 뭐 그리고 답심리 14구역, 17구역, 그리고 전농 11구역, 그리고 나중에 청량리 4구역까지 일반 분양이나 2018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역세권 지역 쪽에 새 아파트로의 임차 수요부터 먼저 뺏기게 될 거예요, 이 아파트는. 그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 자체는 오르기보다는 좀 하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아파트는. 그래서 네. 뭐 굳이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이 지금 현재 임해동으로 옮기시는 거는 빠르게 옮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임해동 이 성경 아파트 자체가 분당선 임해역만을 이용을 할 수 있죠. 지금 현재는. 네. 자, 그런데 이 아파트에 대한 그 변화가 이제 생길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상부층을 지금 공원화 만들면서 걸어서 지금 현재 성경 아파트에서 임해역만을 이용을 하지만 걸어서 판교역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자, 이 부분이 현재 판교역까지? 네, 그렇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이용할 수 걸어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되면 돼요? 걸어가면? 걸어서 약 한 7, 8분 정도면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부분이 2018년도 말쯤이면은 완공이 돼서 공원이 이제 개장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분당 수서로 인해서 분당권과 판교권이 나눠져 있었던 부분에서 판교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거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수요층이 임해동 쪽으로 넘어올 확률이 많고요. 수요층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 아파트 앞쪽에 지금 효성 아파트가 있죠. 그 아파트가 그 앞쪽으로 해서 지금 2023년도에 GTX가 개통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아래쪽 지역부터 지금 현재 공사를 해서 2023년도쯤에 가게 되면 GTX가 개통이 되면 서울 강남권의 수요층까지도 끌어들일 수 무엇이 있으니까. 개통한다고요? GTS 수도권 광역철도가 개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론동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성경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소지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빠르게 네. 정리를 하시고 빠르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는 게 좋다. 네네네. 네, 시청자님. 그런데- 네. 예, 예, 네. 궁금한 점이 풀리셨나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선택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그 단대동이, 성남 네. 금강동에, 금강 그 제1구역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재개발해서 분양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네. 그랬는데 그것을,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들어가고 있으니까 또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좀 고민이 네.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바로 김준길 이사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금광 1구역에 지금 단독주택을 네.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네. 언제 구입하셨어요? 그거 구입한 지는 한 7, 8년 정도 됐어요. 가격 얼마 주셨나요, 이거? 그 2억 한 7천 가까이 줬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현재 평가 금액 나왔죠? 네, 평가 금액은 네. 2억 한 2억 200만 원 정도 2억 깎게 200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네. 샀던 것보다는 지금 한 7천 정도는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네. 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땐 네. 그 7천만 원 네. 입주 시점 때 가면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시점 때 아. 가면. 자, 이 말은 뭐냐면 조금 네. 더 보유를 하십시오. 일단은. 네. 자, 지도를 네.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도를 네. 보시게 되면 우리 네.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광 1-1구역이 단대우거리역 네. 쪽에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네. 여기와 함께 지금 개발이 좀 잘 되고 있는 게 지금 네. 이렇게 중1구역이죠. 중원구에. 네. 중1구역인데 두 네. 구역이 지금 현재 민관 합동으로 재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사업성 자체도 좀 좋아지고 사업 속도 네. 자체도 작년도 시장부터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근데 네, 과거에는 이런 움직임을 전혀 볼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네. 좋아지면서 지금 네.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하고 조합원 네.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전부 다 공개가 된 상태예요.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돼 버린 거예요. 자, 네. 우리 지금 평형 신청하셨어요? 분양 신청하셨어요? 지금 뭐 4월 20일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네, 네. 아직은 안 했는데 지금 음.
5평형이나 네. 30평형 정도 네.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네. 제일 세대수가 많아서요. 맞습니다. 25평형이나 30평 정도를 하세요. 자, 25평형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한 2억대 네. 후반 정도, 3억 전후 이렇게 하죠. 네, 3억 조금 못 돼요. 그렇죠. 그리고 30평형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억대? 네, 좀 넘죠. 그렇죠. 자, 네. 제가 봤을 때는 25평형이나 30평형을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이 네. 되시면 돈이 될 거예요.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곳에 내가 20평형대나 30평대를 2억대 네. 후반이나 3억대 중반 정도에 구입을 하신다라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진작에 단독주택 재건축이 돼가지고 입주한 아파트가 단대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어요. 2012년도에 입주한 아파트. 네, 네. 자, 이 아파트 시세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26평형이 지금 아마 4억대 초반 정도, 그리고 네, 네, 34평형이 한 5억 전후 할 겁니다, 이게. 네, 자, 네. 이 말은 뭐냐면,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24평형을 2억대 후반에 분양을 받게 되면, 입주 시점 때 가게 되면 그 자체 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일반 분양 가격 자체가 조합원 네. 분양가하고 현재 발표된 거는 별 차이가 안 나요. 네, 네, 그래요. 그렇죠. 별 차이 한 100만 원 정도나 차이가 날까? 100만 원도 안 날 수도 100만 있겠네요. 원도 안 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간다라면 조합원들이 내는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진행하면서 일반 분양가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네.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추후에 입주 시점쯤에 갔을 때는 주변 네. 신규 아파트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아까 손해봤던 7천만 원 네. 챙겨 가시면서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보유를 네. 하십시오. 그리고 보유를 네. 하시는데 다시 네. 한번 전화를 주셔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 네. 아파트가 다 건축이 되고 나서 입주를 하고 있는 시점쯤 있죠. 입주 시점쯤에는 네, 네. 다시 한번 네. 전화를 주셔서 시황 네. 체크를 다시 한번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네. 저희 딸아이가 하나 더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프리미엄이 조금 붙어 있는 거 하나 사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한 네. 2, 3천 붙었더라고요. 잘 찾아보시면은 1,000만 원대 붙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네. 아, 예, 예. 네. 선생님, 그러면은, 네. 저는 이제 만약 이게 별 메리트가 없다면, 네. 개포 주공 5단지를 하나 들어가 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떠나요? 자, 개포주공 5단지 지금 사업 진행해요? 거기 재건축? 아니에요. 안 지금 하죠. 아직. 자, 네, 안 네, 합니다. 한 5년 후에나 될 것 예, 같아요. 재건축 진행을 안 하는데 주변에 네. 저층 단지들의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네, 덩달아서 심리에 의해서 바람 타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자,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된 상태란 말이죠. 근데 과거의 네, 고점 네. 시세를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자, 이 말은 네. 뭐냐면 나중에 네.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지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1, 2, 3, 4단지의 저층 단지에 비해서 용적률 자체가 약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게. 그러면 조합원 그래요? 사업성은 저층 네. 단지에 비해서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거의 시세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건 지금 현재는 조금 사기보다는 기다려야 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네, 네. 네, 시청자님 저희에게 그 나중에 전화를 몇 번 더 주셔야 되겠네요. 개포주공도 네. 상담도 네, 받아야 네. 되고 또 그 네. 원래 금강동 거기도 상담 네. 받아야 되고 하니까요. 아니면 저희가 그 잠시 후에 또 1대1 무료 상담을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미아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241세대인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24년 차인데 네. 지금 이제 가격이 저평가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향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저희는 보유를 그냥- 하고 계시고요. 아니요, 보유가 아니고 네. 지금 매수를 해볼까 아, 싶은 매수를 생각이 있어요. 해볼까? 아직 네. 그 예, 결정을 예, 예. 앞두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김준길 이사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미아 현대 아파트를 네, 투자하시려고 하세요? 투자? 네, 지금 한번 네, 전세 껴놓고 투자를 한번 해보실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건 아니고요. 네. 입주를 해서 살으려고요. 아, 입주를 하셔서. 네. 이걸 선택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후에 재건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가격이 좀 네, 네. 저평가돼서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지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네. 시청자님이 알아본 아파트가 자, 네. 4호선 미아역하고는 상당히 가까이 있네요. 예. 세대수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0세대가 좀 넘는 것 같고 예. 보면 뭐 오페산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산도 옆에 있고요. 네. 자, 근데 이 아파트 네. 제 방송을 꾸준히 안 보신 것 같아요. 자, 아파트 네. 투자할 때 네. 시세가 상승하는 시장에서
좀 더 많은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시세가 하락하는 시장에서 조금의 하락을 가져오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네. 나 혼자 있는 대형 단지가 아니라 소형 단지, 중형 단지여더라도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아파트, 네. 다른 아파트들 주변에 있는 뭐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뭐 미아뉴타운 쪽의 아파트나 기름뉴타운의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률은 작년도에 큰 폭으로 최소한 4천에서 5천, 많게는 7, 8천 정도가 올랐는데 이 아파트는 아마 시세 안 올랐을 거예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규모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아파트 지금 보니까 9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예, 오래됐어요. 자, 92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추후에 2022년도 가면은 재건축 연한이 되니까 재건축 되지 않겠냐? 자, 이건 오산입니다. 뭐냐면 아마도 자세히 알아보시면 얘는 지금 초기에 건축을 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용적률 250%면 250%를 다 썼을 거예요. 자, 기존에 지어진 저층 주공 아파트나 시형 아파트가 아니고 민간 아파트의 중층 아파트는 대부분의 건설사의 사업성,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용적률을 다 써서 분양을 한 아파트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도 분명히 용적률을 다 썼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봤자 아무런 사업성이 없는 아파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기보단, 그리고 실거주를 하시기보다는 다른 쪽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좀 이렇게 군림되어 있는 지역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밀집돼 소형 그 작은 세대수라고 할지라도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을 자, 제가 봤을 때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거기 미아역 앞에 사시는 것보다는 올해 연말에 우이 경전철 생기는 북한산 네. 시티나 뭐 벽산 라이브 파크나 이런 아파트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아파트들이 다 군림해 있죠. 여기는. 자, 추후에 이 지역에 이렇게 이 경전철이 이 앞쪽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이 경전철과 좀 가까이 있는 이런 지역의 아파트를 차라리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경전철하고 가까운 그 삼양 사거리에 네. 현대 우성은 어떠신가요? 그것도 나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그거거든요. 지금 보통 분들이 가격이 싸니까 얘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평가는 실질적으로 올라갈 폭이 있는데 안 올라간 것들이지 원래 안 올라갈 것들이 안 올라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격 자체가 저렴한 아파트들만 찾아다니시는 거지 저평가된 아파트는 찾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시청자님 일단 싼 게 비지떡이에요. 네. 그래서 저평가 물건 찾는 거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그 김준길 이사의 1:1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예. 거기에 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김준길 이사의 1:1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길 이사의 1:1 부동산 무료 상담입니다. 주제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이고요. 3월 25일 금요일 오후 1시에 개최가 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근데 1:1 무료 상담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을 다 해드리지는 못하겠네요. 네. 보통 하루에 1시부터 이제 5시 타임까지 이제 시간을 잡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7분 만났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또 6분을 또 만났습니다. 1:1이기 때문에 예약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본인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를 주셔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에 맞춰서 시간을 잡고 나서 방문을 하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만나서 얘기하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날이 좋다고 하더라도 헛걸음하면 허탈하잖아요. 예약하시고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김준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매물에 대한 관심이나 혹은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매물 소개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매물 준비했는지 먼저 김원준 팀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2015년 11월이었습니다. 자, 네. 강남구청장의 수건사업이었던 영동대로 원샷 개발이 통과되면서 상당히 높은 지가의 상승이 이루어진 바로 강남구 대치동 매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 테마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또 삼성동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그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 직접적으로 맞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바로 오른쪽에는 또 개포동에 이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투자를 희망하시는 그러한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강남구 대치동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준 팀장은 항상 이 테마를 정해서 오시니까 좀 알아듣기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손은경 소장은 또 어떤 매물을 준비했는지 2가지 매물 준비하셨죠? 네, 첫 번째 매물은 장제터널의 착공 이후에 바로 강남 4구로 뜨고 있는 동작구인데요. 동작구에서도 동작구의 중심 사당동에 있는 매물을 가져왔고요. 자, 두 번째 매물은 교통이 새롭게 좋아지면서 향후에 지금 불편했던 교통이 좋아지는 그런 교통 호재를 갖고 있는 곳인데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예정과 그다음에 신림 봉천터널, 그다음에 신림 경전철 이런 그 노선들이 새롭게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교통적인 호재가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는 신림동에 그리고 수익률적으로 12% 이상의 수익이 갖고 오는 그런 원룸 건물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첫 번째 매물은 어떤 매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손은경 소장이 먼저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매물을 소개해 주실 거죠?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강남 3구, 4구 얘기를 하면 네. 우리가 이제 강남 서초를 빼고 송파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작구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네. 강남 서초권하고 연접하는 그런 2개 구가 있는데 특히 이제 동작구가 송파구보다는 좀 교통적으로는 불편하다고 많이들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도로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서초권으로 가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가는 도로보다는 우회 도로들을 많이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요. 자, 작년에 이제 장제 터널이 공사가 착공이 되면서 2019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동작과 서초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주고 또 강남까지도 직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게 급부상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동작구의 입지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동작구를 중심으로 특히 사당동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좌측이 방배동과 서초, 바로 강남권역으로 가고요. 또 우측으로 이제 동작대교를 건넌다는 바로 용산, 그리고 여의도, 노량진, 그리고 남쪽으로는 바로 과천과 의왕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직주 근접이죠. 바로 직장과 그다음에 내가 사는 그런 거주지가 바로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바로 역세권 쪽으로서의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당동 바로 옆에 방배동이 있는데 사당동과 방배동에는 또 재건축 구역이 사당동과 방배동 합쳐서 약 12개 정도의 재건축 구역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사당동 지역의 1구역, 2구역 이미 이제 이주가 완료됐죠. 이제 3구역도 곧 관리처분 앞에 있고 또 방배동에도 가장 큰 5구역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이주 수요, 3,000세대가 넘는 이주 수요가 올 수 있는 지역으로서 그런 이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마지막 포인트겠습니다. 네, 뭐 재건축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교통개발 호재를 앞두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앞으로의 교통 호재 말고 지금 현재 교통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전철 일단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7호선 그 남성역이죠. 남성역에서 이제 걸어 가신 다음 4분에서 5분 정도로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한정거장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또 이수역이 있습니다. 7호선하고 4호선이 환승역이고 또 가까운 또 아래쪽에는 또 사당역 2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죠. 그래서 주변에 전철도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고 또 도로망 바로 앞에 사당로와 그다음에 사당로와 연결된 서초대로 그다음에 동작대로가 또 인근에 지나가고 있고 또 동작대교도 아까도 말씀드린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동작대교를 건너면 바로 용산이죠. 그리고 또 좌측으로는 바로 노량진과 바로 여의도까지 접근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문호를 이용을 해서 그 서울의 어디건역에도 이동하기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이 이제 도로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또 이제 그 임대 수요로서 이제 대학 층이죠. 그래서 숭실대학교라든가 중앙대, 총신대, 또 서울대가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과 관련된 임대수도 굉장히 많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서초 강남권과 용산이라든가 여의도권으로 가는 그 직주 근접한 임대수도 굉장히 넘친다는 것이고요. 또 주변에 이제 그 녹지 공간으로서는 뭐 바로 앞에 동락궁리 현충원 약 43만 평, 또 까치산 공원과 관악산 둘레길이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 또 주변에는 뭐 중앙대학교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이 있고 또 사당 종합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복지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공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중소형 마트들이 많기 때문에 뭐 2인 가구와 3인 가구가 살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당동에 대한 현재를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미래로 가볼게요. 자, 교통 미래는 어떻다고 했죠? 교통 미래 바로 이제 그동안 강남권에서 연결되는 그 동과 관련된 네. 문제죠. 바로 도로와 같이 움직이는데 바로 장제 터널이 뚫리면서 서리풀공원이 가로막고 있던 것이 바로 뚫리기 때문에 사당로와 서초대로 강남대로가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회로를 이용해서 20분 이상 걸리던 도로가 이제 10분대로 굉장히 근접해서 강남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이고요. 바로 그 위치에 그 정보사부지가 있던 위치에는 바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청과 서울시에서는 예술의 전당과 연결된 바로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볼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재건축, 사당동과 방배동의 재건축 구역이 지금 여러 군데가 또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사당 1, 2구역은 이제 이주 완료했고 이제 분양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에도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주를 시작을 할 거고요. 특히 방배동에도 약 7개에서 8개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구역이 방배 5구역입니다. 5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이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려 3,000세대가 넘습니다. 이 3,000세대가 이주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임대가라든가 집값이 그래도 저렴한 사당동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는 게 이제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교통호재로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사당 IC가 생기는데요. 5월 달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개통이 되면 금천구 시흥 다이렉트 연결이 되면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바로 서초구와 바로 연결이 되면서 KTX 수서역까지도 바로 다이렉트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연결이 된다라는 것 가장 큰 영향을 주겠죠. 자, 그리고 또 인근에는 뭐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에 지구단이 바로 역세권 개발이 또 중심이 되어 있고 또 남성역 인근에도 역세권 개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그 입지적인 호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네. 그런데 살기 좋아야 되잖아요. 집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전체 총 6층인데요. 네. 6층 중에 5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층이죠. 5층 높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1층에는 전체 주차장, 그다음에 보안성을 위해서 CCTV와 보안문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전성 강화도 굉장히 했고요. 또 이제 내부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거실엔 천장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1층에는 무인 택배함, 그다음에 개별 또 세대별 창고까지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실수요자한테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고요. 또 북측으로 6m 도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진입하기도 굉장히 좋고 개방감도 좋다라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2억 6천만 원인데요. 우리가 전세 투자를 할 경우에는 약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세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월 8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대출을 감안을 하고 이자를 고려했을 때 수익률은 약 7% 이상의 안정적인 특히 임대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공실 위험이 없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매력적인 매물이라도 투자를 할 때에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정리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지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가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발품을 팔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수요층이라든가 가격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확인해 봤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확인하시죠. 두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2,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볼까요? 김원준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대치동,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동네이지만 그럼요. 굉장히 싸다라는 점을 첫 번째 추천 네.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은 금액으로 투자 가능한 대치동에서 마지막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이쪽 분양가가 상정이 된 거는 작년 초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쪽 지역 특성상 이제 건물이 건축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분양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좀 거의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의 그 지가의 상승분, 그게 현재 반영이 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방송에 나가는 금액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나중에 비싸게 팔면 자, 수익률 더 좋아지시겠죠. 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건축이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1년에 신축 주택이 한 채 들어설까 말까한 그런 지역인데요. 자, 국가정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자, 1년에 몇 채가 건물이 지어지는지 그 건설 상황과 함께 알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신축에 들어서지 않는 만큼 공급이 거의 없고 수요자들은 항상 있는 그런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바로 옆쪽에는 개포의 재건축 이주 수요, 또 그거를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개포 주공의 이주 수요, 단기적으로 이것만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에 대한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강남 중심권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근데 저희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지도를 확인을 해봤는데 매물 위치가 어딘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이 축소되어 있는 게 지도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통편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거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쪽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네. 일단은 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말씀을 드리면요.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 한티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당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왕십리부터 수원까지 뻗어 나가는 그런 굉장히 긴 노선인데요. 자, 이 분당선에서 한티역, 바로 이 한티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롯데백화점을 끼고 있는 그러한 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학원가 안쪽에 있으면서도 옆쪽에 백화점을 갖추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현동이나 역삼동과 비교를 하기보다 청담동이나 압구정과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이제 선릉역과 함께 삼성역이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3호선 도곡역과 대치역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상당히 교통편도 역시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학원가인 만큼 버스편 노선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이거 계속 제가 학원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열 절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치원 어린 아이들부터 취준생들, 이제 대학생들까지 이곳 대치동을 많이 찾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치는 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쪽 대치동에서 활동하시는 인문학 강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취준생들 하다못해 자소서부터 논술까지 다 이것까지 이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이외에도 어린아이, 유치원생들부터 대학생까지 더 늘어나면서 이 지역의 교육 시장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확실히 안정성 보시고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개발 호재 들어볼 텐데 강남에 정말 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발 호재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곳 대치동 자체가 사실 삼성동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강남에 있는 앞으로의 대형 호재들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전부지 개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곳에 앞으로 대기업 R&D 센터들 들어서면은 대기업 임직원들이 1만 명 이상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자, 다들
이제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대치동이 더욱더 인기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이외에 이제 서초동의 롯데칠성 부지라든가 다양한 그런 개발들, 그리고 영동대로의 원샷 개발까지. 자, 이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장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확보가 되는 만큼 앞으로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로 또 이제 앞으로 가치 상승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 앞에서 말씀드렸죠. 개포주공의 이주 수요. 자,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모든 호재가 갖추어진 정말 안정적인 곳입니다. 자, 그런 만큼 소액 투자하셔서 높은 차익 가져가시고 싶은 그러한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부동산 투자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살고 싶은 집이어야 될 것 같아요. 집은 어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곳 건축주분이 여성분입니다. 자,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시는 우리 가정주부님들이라든가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곳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앞쪽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학원가 내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소란스러운 지역이기도 할 텐데,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CCTV와 세이프티 도어, 그리고 1층에는 피로티 주차장까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유동인구 많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고 거주하실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거주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매물지는 2층에 위치해 있겠고요. 지금 건물 자체는 이제 분리형 원룸과 투룸이 같이 혼합된 구조인데, 지금 이 매물 3억 2,500짜리 이 매물은 투룸의 남양 3베이 구조로 투룸 이제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건물에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앞에서 3억 2,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곳 전세 활용하시면은 3천대의 투자가 가능하시겠는데요. 자, 기타 부대 비용, 법무사 비용, 취등록세 다 포함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이유, 바로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안정성 믿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도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직접 한 지역에서 방문을 하셔서요. 네. 자, 학원가가 어디인지 그거를 꼭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 지역의 환경 어떤지, 실수요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와 함께 손을 잡고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신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원룸 통건물입니다. 2호선 신림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0년 5월에 준공된 건물이죠.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2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2억 7천만 원. 보증금 6,700만 원과 월 임대 금액 약 1,150만 원 정도, 여기에 대출 가능 금액 5억 원 생각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약 7억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엔 또 통건물이 나왔어요. 이제 건물 한 채를 소개를 받을 텐데 먼저 추천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은 도로, 특히 전철이라든가 네. 도로망이 새로 생길수록 이 돈의 흐름, 바로 집값과 땅값,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특히 신림동도 이제 그런 호재가 바로 이제 왔다는 것이죠. 첫째는 신림동 경전철 공사가 착공이 돼서 이제 2020년에 앞두고 있다는 것이고, 또 5월달에 개통된 강남 순환도 도시고속도로에 바로 관악IC가 또 인근에 또 개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신림 봉천 터널도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교통 호재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가치 신림동도 이제는 강남과의 다이렉트로 연결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래가치가 또 급부상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365일 매일매일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런 효자 매물이라는 건데요. 28개의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한 달에 30일에 이틀 빼고는 매일 월세가 들어온다는 게 장점이죠. 하루에 매일 약 40만 원 정도의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수익률이 무려 약 12% 이상이 된다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요즘 최근에 수익성 매물, 상가라든가 이런 월세 나오는 물건을 찾으시러 가보시면 수익률이 6%대, 아니 5%도 찾기 힘든 게 지금 실정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런 수익률의 약 2배 이상을 자랑한다는 게 이제 두 번째 강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신림
신림역 주변의 신림역 상권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동인구와 거주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 신림동입니다. 무려 지하철역이 아마 서울에 약 300개 정도의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그중에 10위권 안에 그 지하철 유동인구가 항상 신림역이 그 상위권 안에 드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권이 팽창을 하고 상권이 팽창하기 때문에 땅값과 그다음에 임대, 이런 임대가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오르는 지역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내가 매물을 사서 시세 차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 마지막 포인트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흥경 소장은 항상 이 교통개발 호재를 참 많이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자, 먼저 입지 여건을 듣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교통 호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아까 이제 그 향후에 생길 교통 호재를 말씀드렸는데 네. 뭐 지금 얘기 들으면 지금은 좀 차이가 좀 있죠. 왜냐? 아직은 그게 개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철역 가까운 데는 신림역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버스나 차량을 이용해서 한 5분 정도는 가셔야 되고요. 도보로 가기엔 좀 먼 거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시고 투자하시다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경전철이 뚫린다면은 바로 도보로 5, 6분 정도에 바로 경전철 입구 여의도까지 가는 그런 노선을 바로 집 앞에 둘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 주위 아까도 말씀드린 신림역 상권, 뭐 포도몰, 르네상스몰, 그리고 신림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그런 이 대형 쇼핑몰과 그다음에 백화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상권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또 녹지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장군봉 근린공원이라든가 뭐 관악산, 그다음에 도림천 지금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바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정도 양재천과 아주 똑같은 형태로서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으로 내가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굉장히 많고요. 또 주변에 이제 그 재개발 구역들이 지금 공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노후 주거들이 없어지고 깨끗한 주변 환경으로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신림동의 또 새로운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 호재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교통 호재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경전천 네. 신림선입니다. 우리가 그 관악구는 그 남북으로 가는 전철 노선이 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신림선 경전철이 바로 남북으로 이동을 하죠. 여의도부터 서울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악구를 남북으로 연결을 해서 여의도까지 이제 경전철을 이용한다 그러면 약 15분대로 접근할 수 있다. 또 중간에 7호선 환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에는 바로 신림동이 이제 굉장한 큰 교통 호재를 맞는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죠. 5월달에 개통이 되면서 관악IC가 생깁니다. 이 관악IC를 통해서 바로 강남권, 서초권과 그다음에 금천구 시흥에서의 서해안고속도로나 경인고속도로를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신림동의 교통 그런 상황보다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단계가 될 것이고요. 또 지금 한창 공사 중인 신림 봉천 터널이 바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시흥IC와 그다음에 강남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 될 것이고요. 또 남부 GTX 그런 구상안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부 GTX 그 본안이 그 송도에서 서울역 청량리 노선이었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바로 송도에서 출발을 해서 부천, 그다음에 신림, 삼성과 잠실을 연결하는 노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계획안이 구체화된다 그러면 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또 주변에 재개발 구역들이 한참 또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주거지가 바뀐다는 것이 또 마지막 포인트겠습니다. 네. 자, 이미 완공된 건물입니다. 건물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통건물을 매물로 들고 오셨기 때문에 건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 5년 전에 돼서 네. 또 중간에 리모델링을 한 번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요. 또 총 28개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에 이제 원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 또 1층엔 보안문과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도 강화를 했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이제 매매가 12억 7천만 원인데요. 지금 월세가 1,150만 원이 나오고 있고요. 임대보증금 6,700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출이 5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면 약 7억 300만 원의 실투자 금액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자라든가 뭐 관리 비용 다 빼고 현재 꼬박꼬박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돈이 약 71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익률로 환산하면 12%가 넘는다는 점, 그리고 특히 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장부를 꼼꼼히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익률적인 측면이라든가 비용 나가는 거를 한목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림동 원룸 통 건물에 대한 저희가 모든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정리해 주세요. 네, 그 28개씩 원룸이 된다면 임대하시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네. 있겠지만 지금은 임대 관리라든가 건물 관리를 외주업체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비용만 들으신다 그러면 내가 건물 관리하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지만 현재 가셔서 임대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물, 그다음에 외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네, 오늘 매물 소개를 도와주신 손은경 소장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손은경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소액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이끄는 법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돈 되는 매물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 소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방송 이후에도 02-2077-6394번으로 연락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과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이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